저와 제 남편은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처음 만나자마자 말이 통해서 다행이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 차를 마시러 갔을 때 바로 맥주를 마셨죠. 그때 서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며 많은 것을 알아가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정말 바빴는데 하루 종일 연락하고 매일 만나기 시작해서 급속히 친해졌어요. 집이 가까워서 가능했던 일이었지만 그때 정말 미치도록 행복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매일 마음을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알아가면서 결혼을 함께 결정했어요. 부모님과 친구들은 우리를 보면서 한 쌍의 기러기 같다고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머리 맞대고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소비에 대한 개념이 서로 비슷하고 육아에 대한 가치관도 같았기 때문에 삶을 함께 살아가는 데에는 정말 문제가 없었고 트러블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3년 만에 축복받은 아이도 나 잘 키우게 되었어요. 딱 말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환상적인 파트너와 함께하는 우리는 딱 맞는 사이였습니다. 자식은 중요하지만 우리 부부의 삶도 중요했기에 이미 아이를 한 명 낳았기 때문에 남은 아이는 더 이상 낳지 않기로 남편과 합의를 했었어요.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어느 날 저가 임신한 거예요. 계획적으로 임신을 한 첫 아이 때와는 달리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앞섰습니다. 아, 여보, 나 임신했는데 어떡하지? 날짜를 계산해보니 지금 한 식구였어요. 5주 정도 된 것 같아서 아랫배가 묵직해서 테스트를 해보니 임신이라는 거야?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아서 다른 회사 제품도 테스트해 보기로 했어. 때때로 불량이 뜬다고 하던데 우리는 실수를 한 적이 없는데 이미 다른 회사 제품으로 3차례나 해봤어. 모두 양성이 나왔고. 아직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도 우리에게 찾아온 아이니까 낳아라야지. 축하해. 우리 이제 내 가족이 되었네. 제가 독한 성격이 있어서 열심히 일할 때였거든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한창 욕심이 올라올 때여서 여기저기에 많은 계약도 했던 때였어. 그런데 임신이라고 해서 다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같았어. 제 이런 불안한 마음을 아이도 알았는지 안타깝게도 8주 때 유산을 하게 되었어. 얼마나 많이 자책했으며 아이에게 미안했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울었고 한동안 힘들었어요. 미안해, 여보. 당신한테 모든 책임을 지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이런 고통을 다시 겪지 않도록 해주고 싶어요. 나 수술을 받아 매인 게 좋을 것 같아. 피 도구가 완벽하지 않다고 하잖아. 나도 이런 고통을 다시 느끼기 싫어해. 당신이 수술해서 주면 좋겠어. 그래서 남편이 나를 위해 수술까지 했어요. 그런데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그때부터 그 인간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런지 바람을 피우게 됐어요. 결혼한 지 5년 차 때였어요. 남편의 직장 동기가 우리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둘이 밤마다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들어왔는데 그렇게 혼자 사는 기러기가 되었습니다. 부장님과 합심해서 저희 사람들이 함께 놀면 어떨까요? 아, 그래요. 부장님이 우리 동네로 이사 오셨다는 소식이 있었지 않았나요? 자식들을 다 유학 보내고 오피스텔로 이사하신다던데? 그쪽에 새로 생긴 오피스텔이 있어요. 그쪽으로 이사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은이랑 나는 편의점 앞에서 앉아 있었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부장님은 착하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혼자 사시면 적적한 집까지 찾아주려 오셨을 텐데. 힘드실 텐데 건강이 제일 걱정이라고요. 남아있는 사람만 고생하는 것 같아요. 아, 우리는 그런 일 말아요. 가족이 함께 살아야 가족이죠. 오히려 내일 저녁에 부장님한테 한잔 할 것으로 했어요. 와서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동네로 이사한 부장님 말인데 저도 더 많이 챙겨주게 되어요. 뵌 적 없는 분이지만 말만 들어도 감동받아서요. 부장님이 저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아주 이 집 저 집 남자들이 주위에 있어 한 번씩 반찬을 할 때 대용량으로 해서 나눠주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장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믿고 있던 것으로 알고 보니 상간녀 있던 거였습니다. 남편은 동네에서 헌팅을 했는지 어떻게든 동네 어린 여자를 사귀었고 그녀의 집이 오피스텔에 있다고 하네요. 밤마다 동기랑 부장님 내에서 논다고 했던 거였다는데 실제로 그녀의 집에 가서 놀았던 거였군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던지요. 계속 눈물만 나왔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대로 판을 깬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도 생각해 보았지만 남편이 발뺌할 수 없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기로 삼을 만한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은 다음에 한 번에 공개하여 박배기 못하게 하려는 이혼 복수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증거는 이미 충분하게 모아두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믿을 수 없어서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도 제공하지 않았고 부장님이 전화를 하는 번호가 그 여자인 것 같아서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일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들은 모아두었지만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녁 식사 중에 그 증거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남편은 처음에 놀라며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물었어요. 뒤에서 살퍼내서 그런 건가요? 이런 질문에 더 이상 내가 당신 뒷모습을 살필 이유가 없다는 말씀드리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제가 아니겠죠? 내가 잘못을 했지만 나는 그때 얘기하려고 했어. 먼저 선수를 쳐도 어떻게 될까? 그러면 내가 뭐가 되나? 바람을 푼 놈밖에 더 되겠지? 남편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담담해하며 개소리를 했다. 나도 바람을 푼 것을 먼저 알아버리면 자신은 바람을 푼 놈밖에 더 되느냐고 하는데 이게 어떤 소리야? 이 비정상이나 너 바람을 푼 놈이야? 바람을 푼 놈이 바람을 푼 놈밖에 더 되나? 아니, 뭐 더 하고 싶은 게 있니? 이건 미친 소리야. 아니야. 남편은 매우 답답해하면서 미친 소리를 짓거리며 이게 아니라 내가 바람 아니야. 보통 남자들이 바람을 피우는 건 한순간의 느낌이라는데 나는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이혼하자, 이혼하자. 미쳤어. 그건 내가 소리야, 이 또라이야. 너 뭔데 이혼 얘기를 꺼내? 이혼을 한다면 내가 얘기하는 거야? 너는 그런 말조차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이 바보 같은 놈아. 남편은 갑자기 일어나더니 자신의 책상 서랍에 가서 뭘 꺼냈어? 보니까 협의 이혼 신청서더라고. 참나, 제가 그때 콧방귀를 뀌었어. 그리고 그걸 갈기갈기 찢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 너, 나한테 미련이야. 이 정도 말했으면 알아들어야 할 거 아니야? 협의 이혼 너, 미쳤구나. 내가 순순히 협의 이혼해 줄 것 같아. 너는 이혼 소송 이야기로 편하게 이혼하려고 수를 썼어. 남편은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자 머리를 쓸어 넘기며 매우 답답해했어. 화나 보였고 넌 이혼하면 끝이야. 유책 배우자라도 두둑이 주어야 하니까 각오하고 있고 그래? 송하자 연미륵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마이. 그러면 그렇게 해. 나는 아무리 해도 상관없어. 근데 확실히 해야 해. 나 그 여자 사이에 내가 생겼거든. 병원에서 물어보니까 이런 일이 잘 안 생기는데 확률적으로 아주 드물게 생긴 아이야. 그래서 이 아이는 무조건 키워야 해. 그 아이만 키울 수 있다면 이혼 소송 좋다. 그래, 이혼 소송하자 해. 얼마든지 해. 나는 너랑 헤어지기만 되니까 뭐니까. 그럼 우리 애는 소중하지 않아? 아, 넌 그러는데도 아빠야? 어떻게 새끼를 버려? 도훈이는 내가 그동안 잘 키웠어. 이제는 그 아이 키우고 싶다고. 솔직히 당신이랑 합이 좋았던 거지 마음이 좋았던 건 아닌데. 나도 이제는 진짜 원하는 사람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내 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때 자기 마음을 이해해 줄 거래요 묻더니 소름이 돋았어요. 오만 가지 쌍욕을 퍼붓을까 고민했었는데 그 인간이 미쳤는지도 모르지만 제일 무서워할 말을 농담하면서 해주었어요. 아, 그런 상황이구나. 그런데 어떻하지?
나 갑자기 이혼해버리고 싶어졌어. 그런 상황인 줄 몰랐으면 내가 그냥 이혼할 뻔했어. 너무 당연하지 않아? 그런데 네가 꼬질꼬질 헤어지려는 모습을 보니까 힘들어. 그럼 내가 미쳤나 봐. 너무 심하게도 임신 얘기를 들었는데 순순히 이혼해주면 안 되겠니? 그냥 혼자서 사는 게 낫겠어. 앞으로 뒤세우기나 하면서 살까? 어차피 넌 유측 배우자래. 소송 걸 생각도 못해. 내가 합의 이혼해줄 생각은 절대 안 하니까 그냥 별개하고 살자. 내 걸 챙겨서 나가주고. 남편은 최악의 노후로 빼도 박하지 못할 거야. 사람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꿀을 막 들인 벙어리를 하며 자신의 짐을 쭉 챙기며 나가더라. 그렇게 별거를 하게 되었다. 그동안 남편과 한 집에서 살면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몰랐다. 그래도 그 사람과 한 집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좋았었다. 그러나 우리 유일한 아들이 아버지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매우 슬펐다. 사실 남편과 이혼한다고 제안하면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빈다는 상상을 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몇 번에 걸쳐 자신에게 사과하고 큰 반성을 한다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었다. 이편에 용서를 해줄 수도 있었다. 그것은 오직 아이를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가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가슴에 두고 있던 제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다그쳐졌고 그 결과 남편과의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끊어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부모님입니다. 제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부모님과의 상거래 관계로 이어져 왔습니다. 제가 의류 사업을 하는데 시부모님이 원단 공장을 운영하셨기 때문에 대학생 때 창업했던 곳이었어요. 그때부터 꾸준히 거래를 해온 곳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요 거래처가 되었죠. 시부모님이 저를 좋아해 주시고 자신의 아들을 소개하여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공장은 꽤 크기 때문에 상호 유익한 거래 관계였죠. 매일 시부모님과 몇 번씩이나 통화하는 사이였는데 남편과 이 관계가 되니까 부모님을 대하는 방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것도 껄끄럽고 저는 이런 기분을 싫어해요. 매고 끊는 게 정확한 성격이라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된 다음 날 이유는 먼저 말하지 않고 바로 시부모님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어머님, 저 아버님과 제 사무실에 좀 오시겠어요? 제가 긴히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꼭 얼굴을 보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도통 찾아갈 시간이 안 나네요. 오실 수 있으세요? 그래야, 안 그래도 나도 널 만나자고 하려고 했다. 나도 할 말이 많아. 그래네, 시아버지랑 지금 바로 올라갈 테니까 사무실에서 보자. 몇 시간 후, 시어머님과 아버님이 같이 우리 회사에 왔어요.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 그런데 어머님이 다짜고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회사가 정말 커졌네. 이렇게 한층을 쓸 줄이야. 대학생 때 만나더라도 몇 달 후에는 사라질 줄 알았어. 너 그건 알아둬야 한다. 사업이 차유되는 게 우리 덕에 맞지? 웃음 원단이 전부야. 디자인이 안 좋아도 원단이 좋으면 사람들이 옷을 살 거야. 우리가 너희 회사에 얼마나 물량을 맞춰주는지 알지? 다른 곳을 제쳐두고 우선적으로 너희 회사를 해. 그건 꼭 해야 한다더라. 아니요, 어머님, 그건 알고 계시죠. 물량을 맞추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 압니다.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제가 무슨 말도 못하게 계속 제 말을 끼어들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다행이에요. 계속해서 나를 비난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원자의 구성까지 모르는 대학생이 이것저것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나는 이를 재미있게 여겼다. 그들은 무엇을 알아서 그런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엄청 혼내고 가르쳤다. 그랬지 말아야 할 소리를 하지 말아야 했는데 열심히 해야 했다. 처음에는 좋게 대해주다가 이내 화를 냈었어.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성숙해졌어.
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다. 일은 모두 사회에서 배우는 거야. 내가 교수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줘. 좋지, 그렇지 않아? 네, 알겠어. 그 얘기도 했거든. 오늘은 만나자고 한 것은 가족에 대해 얘기하려고 한 거야. 우리 가족이 잘 계신지, 빠주느라 힘들어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해. 그래도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회사를 이렇게 성공시킨 것이 우리의 공헌 아니겠니? 부인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야. 그 아름다운 손자에게 호강할 수 있어? 매일 보는 것은 정말 부럽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제주도 있는 곰이 되시는 거야? 그러고서 돈은 왕자님께 받는다는 말이 딱이지. 야, 제가 싸고 까내리는 건 괜찮은데요. 제 노력과 우리 엄마의 노고를 그렇게 낮춰서 말하는 건 참을 수가 없어요. 어머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어머님 옷자락으로 갖다 썼어요. 다 제값 주고 쓴 거잖아요. 아이,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이 무엇을 그렇게 많이 가르쳐 주셨다고 하세요? 이것을 부탁하면 무슨 이유를 들어서 안 된다고 한 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결국 제가 신소재를 개발해 나아가고 어머님 아버님 공장이 제 덕분에 잘 되고 있잖아요. 야, 너 그거 아니었어도 우리가 소재를 개발할 수 있었어. 그렇게 나한테 거질하던지 우리도 나이 들어 힘들지 않나요? 까탈스러운 구라도 들어주려고 노력할게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랑 거래하고 싶어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중단하라고 했으면 합니다. 이해 못하겠지만 저는 계산을 확실히 하는 사람이라서 한 번도 계산을 안 하고 거래한 적이 없어요. 어머님과 아버님의 공장에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른 거래처에서 거래할 수도 있지만 어머님과 아버님의 공장을 선호하는 이유는 제 의리를 지키려는 데 있어요. 어머니 시아버지는 대체로 괜찮으실지만 가끔 제가 성공을 거둔 것은 시댁의 도움 덕분이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군요. 시댁에서 처음으로 도와주신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제 창업 초기에 돈이 부족해서 멈춰 있었을 때 어머님이 5천만 원이나 투자를 해주셨고요. 그래서요. 제가 그 돈을 들여 흐름을 타자 잘 되었어요. 덩달아 시댁도 바쁘게 되었고요. 시댁 공장도 바빠지자 기계가 쉴 틈 없이 돌아가서 기계에 열이 옮겨져 원단에 불이 퍼져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어요. 저는 어머님이 투자한 금액 이상을 바라다가 어머님 공장을 복구하라고 돈을 투자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더 많이 드리고 계산이 끝났어요. 어쨌든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가족이 되었으니 이는 정말 헤어질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해요. 지금은 제 사업이 더 잘 되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시댁에서는 제가 자랑스러워하지만 가짜는 아니에요. 사장 입장에서는 회사가 잘 되어 돈을 많이 벌고 좋겠지만 며느리로서 보면 돈을 많이 벌어도 유심히 바라보거나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이 잘 흘러가고 있어서 그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만나서 남편의 행동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었는데 그들도 더 급한 일이 있다며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듣겠다고 하셨어요. 아니, 이번에 우리 신우가 드디어 시집가게 되었답니다. 우리 연애했던 사람들과 8개월 동안 꾸준히 만나더니 신우는 툭하면 해가지고 툭하면 만난다 그런 친구였는데 이번에는 진지해져서 남자 쪽에서 먼저 결혼을 하자고 제안했대요. 아니,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 집에서 꽤 비싼 신혼집을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서희 중심의 신축 아파트에 자체적으로 짓겠대요. 그래요. 아가씨가 좋아할 거예요. 아가씨에게 보여주기식으로 집을 꾸미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아하죠.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은 좋은 작가이신 분이라면 어깨를 펴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죠. 어머니도 좋아하실 텐데요. 그렇게 좋은 집안에 있는 딸을 시집 보내니까 나는 좋겠지요. 자직으로 고생시키고 싶은 부모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이제야 한숨 돌린 것 같았어요. 정말 지켜내려고 했던 이 집 아주 조용히 들어서구나 하며 안타까웠지만 고맙다고 했어요. 하지만 고민은 이제서야 시작되었죠.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깊게 쉬셨고 아버지께서도 그랬죠. 차가운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떨었어요.
좋은 집에서 좋은 분과 만나 고생하지 않고 살 것 같아 좋은데 그 집에서 비싼 신혼집을 하려고 해서 예단을 많이 부르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도움이 필요해서 왔어요. 예단은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무슨 일로 딸을 시집 보내기를 비 내린다고 보내세요. 그냥 적당히 하자고 하세요. 그런 집은 필요 없고 예단도 그렇게 할 돈이 없으면 그러시면 되겠죠. 조율을 해보세요. 말이 통할 거예요. 그렇게 말해봤어요. 아, 그랬더니 결혼을 부르는 거라 그 정도 다 안 되는 집안과 결혼하기 싫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 혹시 1억 원만 융통해 줄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내가 1억 원을 주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시집 올 때 해온 거 뭐가 있어? 내가 지난 일 안 해온 예단은 다 잊어줄 테니까 이참에 내 신부의 예단비로 1억 원을 쏘줘라. 정말 기가 막혀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예단을 안 간 것도 아니에요. 적당히 남들 하는 만큼만 해 갔으면서요. 그런데 지금 와서 예단을 안 해왔다고 표현하는 것도 웃긴데 제가 해오지 않은 만큼 지금 돈으로 주시면 잊어주겠다는 말이에요. 방기호가 예단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때는 남들이 하는 만큼 했었는데요. 그리고 그때 그러셨잖아요. 이런 거 다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서야 왜 이딴 소리예요? 얘 아이고 저 그거는 내가 이상한 말하고 너는 이해 없게 그걸 표현하는 거냐? 어이없는 건 다야? 아, 내가 그날의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데 넌 어떻게 생겨 먹였길래 이런 말을 다 갖고 와서 듣냐? 너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사돈이 그러라고 하든 너 그런 걸 사돈 욕 먹이는 거야? 얘가 온 거 없어져 그런 거 아세요? 정말 어이가 없으면 순간적으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요. 제가 딱 그걸 그때 알려줬다고요? 저는 몇 년 전에 결혼한 이래로 처음으로 예단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는 원만하게 해결된 일이었는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요? 제가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동의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좀 지나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단을 시원치 않게 할 수 없으면 몸으로라도 갚아야 한다고 하던데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시집 왔을 때 무슨 잘못이 있었나요? 그런 경우에 그때 진빚을 갚는 거다는데 시어머니 말씀처럼 해야만 엄마도 내 딸을 부끄럽지 않게 다닐 수 있어요. 그쪽 언제부터 우리 엄마를 걱정하시던가요? 항상 우리를 부러워하고 좋은 손자로 대하셨던데 왜 이렇게 갑자기 엄마에게 욕을 먹을까 걱정하십니까? 그리고 그 돈을 왜 제가 받게 되었는지요? 며느리, 돈이 많은 며느리구나. 아, 그럼 이제부터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예단비 1억을 받는 상품녀 테나보해달라고 하세요. 그 여자가 며느리를 하겠다고 하니까 시부모님은 놀라셨어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상관. 그런 말을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바람을 피우는 얘기에 또 며느리를 한다는 얘긴 무슨 소린가? 제 말을 들으면 저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남편이 얼마나 똑똑하게 속여왔는지 얼마나 밤을 새게 했는지를 들으면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모든 증거들을 다 보여줬어요. 사진, 그 여자의 집 동영상 등을 모두 보여줬어요. 정말 놀랐단다고요? 맞겠어요. 처음 알았을 때 너무 놀랐어요. 바보 같은 저와 같은 동네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요. 여자와 바람 피우는 줄도 모르는 바보처럼 되어버렸네요. 천지가 되어야 했던 저, 정신이 든다면 제가 그 동네에서 살 수 있을까요? 들끓는 분노를 이기며 차분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 최대한 울리지 않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남편과 어제부로 별거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어머니와 아버지와는 가족적으로 묶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적으로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분명히 해결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여기로 왔습니다. 솔직히 남편과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머니와 아버지도 이를 대하는 게 창피해서 두 분도 이제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아이고,
옛말처럼 참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는 착한데 어떻게 이 정도 상황까지 왔을까 나조차 모르겠어요. 속상한 말은 그만두고요. 제가 두 분께 정중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적으로는 제게 편안하게 대해주시지만 며느리로서 생각하신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마음속으로 이혼을 할 만큼의 상처를 받았지만 그 사람을 벌주기 위해서 이혼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혼했다고 생각하고 제게 대해주세요. 우리는 부모지만 자식 속을 완전히 알지는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우, 예, 저가 대신 사과할 테니 정말 죄송합니다. 쟤를 일적으로 대하지 말아주세요. 이야기를 더 나눌 필요가 없을까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일단 마음이 복잡할 테니 조금 쉬어주세요. 나가지 마세요. 우리가 다시 연락할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을 만나러 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요. 전화하실 거죠? 아마 받지 않을 거예요. 제가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로 가보세요. 아마도 그 여자와 함께 있을 것이에요.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부모님도 자신의 아들을 기막히게 하며 미안하다고 하고 나가셨어요. 그 길로 제가 친절히 알려준 그 여자의 오피스텔로 직행했습니다. 얼마 후 아버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엄청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아, 애미야, 진짜 충격적이거나. 아이 새끼가 그 어린 거랑 붙어먹은 게 사실이구나. 내가 알려준 그 주소로 가보니까 10평 남짓한 오피스에 데리던데 지도 않고 더럽게 살더라. 그 아이가 있는 방 안에서 담배 냄새가 너무 지독했다. 내가 살다 그런 집은 또 처음 봤어. 아이고, 세면대에 그 담배꽁초가 가득했다. 내 아들은 거기서 그 몸종 노릇을 하고 있었어. 아버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에게 공개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도 관심 없어요. 임신했다는 게 아이처럼 담배를 피워서 내가 화가 나서 뒤통수를 치는데 그녀가 화를 내고 나한테 덤비려 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녀가 네 CM이 밀쳐서 쓰러졌다고 했고 그것을 신고해야만 했거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너무 머리가 아프네요.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속아 먹히기 싫어서 안달날 때는 언제든 지들이 곤란해하면 저를 찾는데 제가 모을 식기를 해줘야 할까요? 그래도 남편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시아버지 전화에 더 머리가 아프게 되어서 대답을 거부하고 전화를 끊었더니 그러자 그 사람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왜 연락을 하나요? 용건만 해서요. 말을 해. 너 때문에 나도 돌아가기 직전이니까 염장짓을 한다면 지금 바로 전화 끊어. 너 왜 우리 엄마한테 여기를 알려줬어? 우리 엄마가 쓰러졌는데 너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우리 엄마를 잘못하면 내가 책임질 거야. 이야, 미친 놈아. 그걸 내가 왜 책임져? 상간녀가 어머니를 밀쳤다고 그년한테 책임지라고 말하던가? 아, 왜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나한테 지랄이야. 내가 애초에 여기를 알려주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겠지? 내가 먼저 시작한 일이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내 화법이 도대체 왜 그 모양인지 몰랐는데 딱 내 어미 아비테 물려받은 거구나. 나는 어머님 쓰러진 거에 책임이 없어. 어머님의 상황을 보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무거운 몸을 지켜주면서 어머님 병원 다녀라고 해 너희 집며느리 되는 일. 당신이 아기를 갖고 싶어 해서 임신한 것 아니냐? 이젠 그만해. 부모님 내 일이 알바가 아니라고 하냐? 돈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냐? 못 알려주고 안내해준 게 누구야? 이제 와서 은혜를 원수로 갚아야 해? 내 말대로면 확실히 거래를 끊겠어. 만약 공장이 없다면 큰일 난다고. 어디서 물건을 가져와야 해? 나도 이제 다 알아. 너희 부모님의 공장 문을 닫아야 한다면 거기 참을 담당하시는 여사님이 말했다고. 공장 문을 닫으면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했다. 거래처가 우리 회사뿐이라던데? 난 다 도와주려는 건데 망해버리면 어쩌냐. 끝까지 제가 아닌 척하면 안 돼. 이 말은 넌 끝난다는 거야?
멍청한 놈이야? 협박을 하려면 제대로 해라. 남편은 기를 낄 형이다. 엄마가 쓰러져서 화가 났는지, 아버님이 상간녀를 때려서 화가 났는지, 아니면 부모님께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보여 화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길게 날 뛰었고요. 그 책임을 자꾸 저한테 지우려고 해서 저도 황당했어요. 그런데 며칠 동안은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편의 바닥이 보이고 시부모님의 바닥도 함께 보였어요. 왜 이런 시련이 찾아온 건지, 왜 한꺼번에 이런 절망이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게는 벅차기만 한데 왜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사람이 사람으로서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일도 하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저의 모습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 때문에 전화가 왔었거든요. 제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전화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겨우 진정이 돼서 집으로 갔고요. 그날 밤 친정엄마에게 모든 걸 다 말했습니다. 장서방님 아이고, 세상에 나는 서방이 그럴 줄은 정말 몰랐다. 세상 사람들이 다 바람펴도 소방이 바람을 빌 줄은 몰랐다. 엄마, 나 참 바보 같은 게 뭔 줄 알아? 나 그래도 한 번은 참으려고 했었어. 우린 애가 있잖아. 아빠 없는 애를 어떻게 키워? 남자애인데 아빠가 있어야지. 못난 아빠라도 아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장서방이 나한테 비록 나 그때는 받아주려고 했었거든. 그런데 그 인간이 먼저 이혼하자고 하더라. 그 상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다고. 그 아이를 키운다고 나랑 이혼을. 나는 정말 그 말을 듣는데 미치겠다. 아니, 장서방 그런 거 미친 거 아니냐. 애를 만들어 와 그렇게 절조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실수를 했다고 장서방 묶었다고 하지 않았어. 병원 가서 확인해 봤었다. 아주 낮은 확률도 있어서 애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케이스라고 이야기 얻으니까 그를 키우고 싶다고. 나랑 이혼을 하고 호적에 올리겠다고 했어? 엄마는 아직도 안 믿겨. 어떻게 장서방이 바람에 비우니 호적은 무슨 호적, 이혼 그거 같이 해주지 마. 그렇게 호되게 당해봐야 해. 어디서 감히 우리 딸 눈에 피눈물을 흐르게 해. 너는 마음 단단히 먹고 절대 이혼하지 마. 친정엄마와 이야기를 했더니 나도 어느 정도 마음이 잡혀서 감정을 추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하면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도 강하게 마음 먹고 을도 아이도 잘 해낼 수 있게 기운을 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살았어요. 그러다 잠잠했던 시부모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저희 회사로 오신다고 하는데요.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피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제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에 오시라고 하였습니다. 2. 나는 너를 보기가 면목이 없다. 나도 내 아들이지만 아우, 그 새끼. 그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마음고생을 했는데 너는 어떨까 싶어. 그런 말씀은 필요도 없고요. 저번에 다 못 맞추었던 이야기를 해보죠. 나를 일적으로 대하실 수 있으셨어요. 2. 그 얘기는 좀 천천히 하자. 내가 이제 우리 아들에게 잘 설명을 해와서 왔어. 너도 저 편이 더 좋을 것 같지 않니? 아이를 생각해야 해. 우리 아들도 젊은 사람이니까 제대로 섬기는 게 중요한데 그 인간은 자신의 아들만을 대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남자들은 피가 연결돼 있는 법이거든. 그 아이가 우리 아이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혼을 고려하고 있고 너도 남편이 그 여자와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을 보기 싫지 않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를 낳으면 너를 떠날게. 아이의 부모로서 적절히 키워야 하고 그 여자를 떠나 너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건 필요 없고 자녀를 생각해야 해. 너도 정원이 생각해야 해. 우리 정원을 아이 없는 자식으로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겠어. 이렇게 하면 최선이라고 생각해. 너도 이혼하는 건 싫다고 말하는데
애가 있으면 어떤 이유든 간에 혼인 유지를 해야 해. 아이가 나중에 커가서 결혼을 할 때에도 지금은 참고 견뎌내야 해. 난 그 상황에서 애를 줘서 떨어지라고 할 테니 절대 나타나지 말라고 할게. 이렇게 진행하자. 어머니, 아버지, 이걸 대책이라고 가져온 거예요. 제가 지금 며느리인데 그걸 말이라고 부르시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무슨 경우에서도 이것은 짓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막장 드라마예요. 누가 누구를 키우나요? 제가 바보고 제가 미쳤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며칠 생각해봐. 너도 자식이 있잖니? 그건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해. 이혼이 쉬운 것이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애 하나 더 낳고 좋지 않아. 시부모님은 아들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기를 오기로 잡는 게 좋아요? 저는 자신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줄로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시부모님이 차라리 남편과 이혼하라고 그 자식과 다시는 얽히지 말라고 권유해준다면 겉으로만 그런 조언을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날 시부모님께 화가 나서 원래 계획은 없었지만 최선의 선택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저는 며느리가 그런 저열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이러한 연결을 모두 끊으면 이러한 교활한 이야기를 다 듣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남편과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저희들은 저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귀찮게 할지 알 수 없고 계속해서 제가 괴로울 것 같아서 그분이 어떤 아이를 낳고 누구와 결혼하여 살든지 그리고 어떤 자식을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기 위해 저는 제 삶을 위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하신 분은 정말 힘드셨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오랜만에 겪게 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남편보다 시부모님에 대한 미움이 더 커 보입니다. 네, 맞아요. 바람 피운 남편보다 시부모님이 더 미워요. 할 말이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잘못했다면 시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괴로워요. 이런 연결을 끊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삶을 살아가야지, 안 그러면 피폐해져요. 그들이 의뢰자님께 잘못했던 부분들은 죄값을 바꾸어야 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더불어 상대방 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막판에 박도 못하는 증거들은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아가며 그 인간의 최후를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재판에서 승소하여 완벽한 남자로 남았고 두 사람에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상대방은 끝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자과 한 번 없었습니다. 지가 문제인 제 전남편이 무슨 최고의 남자인 줄 알 것 같더라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최악이라는 것을 언제 알아차릴까 궁금해지기만 했습니다. 이혼하면서 제게 상처를 준 시부모님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이 부분도 가차없이 잘 해냈습니다. 과거의 시대로 가서 계약을 해지하려 했지만 어머님 혼자 계시셨더군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약 연장할 시점 다가왔는데 이제는 두 분과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끝에 당연한 것을 모르는 너 같은 사람 그래 끊으세요. 끊어. 무슨 우리가 너 아니면 망할까 봐 그러냐. 아, 이게 왜 이래? 우리 업계에서 손꼽히는 공장이에요. 너 알아서 다시 돌아올 생각 있다면 절대 하지 마세요. 나 뒤끝이 많은 사람이라 너랑 다시는 일 안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거 이전 없는 거 저는 말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서세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을 텐데 말해봤자 무엇하겠어요. 이제 홀가분하게 전남편과 모든 인연을 다 끊어냈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이전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와 저희 회사에 왔으시게 되어서 반가워요. 어떤 일로 오셨는지요? 어제 분명 저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했는데 사장님도 제 말을 이해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서는 무슨 일이 있으시죠? 에미야. 너무 멀리 보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보다 더 친절해요. 그렇다면 예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같이 올라와서 제 무릎을 쳤어요. 왜 그러시는 건가요? 어제 얘기가 끝났고 더는 이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아들을 잘못 길렀다고 미안하다는 소견도 드리고 또한 무지해서 무례한 말을 한 것도 사과드릴게요. 잘못은 모두 우리 것이에요. 우리가 너를 좋아했다고. 아, 대학생 때 처음 만나서부터 너무 좋아했어요. 두 눈이 반짝이며 의욕적인 너가 좋았고 뭐든 할 수 있는 것 같은 내 결단력도 인상적이었어. 결국 이렇게 회사를 설립한 내가 정말 자랑스러웠다. 그걸 우리가 바보같이 은근히 드러내고 있었어. 그게 다 내가 이룬 것이고 우리 아들은 이에 비해서 능력이 부족해 보인다. 그 멍청한 놈이 자꾸 들킨다 보니 그걸 숨기려고 내에게 더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미안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해주면 안 될까? 왜 이래? 용서해주고 말고가 어디 있어? 그런 것은 전혀 소용이 없어. 아니, 이혼해버린 상황에서 내 용서가 왜 필요할까?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제발 공장 거래만이라도 유지해줘. 제발 부탁이야. 이러다 다 죽어버릴 것 같아. 결국 속셈은 그런 거였구나. 아, 이 사장님이 다 가르쳐서 큰 일을 이룬다고 하는 거구나. 이번에는 사장님이 혼자 한번 커보세요. 그게 되는지요. 저는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른 공장이랑 계약을 했고 벌써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그쪽에 가보니까 더 하이레벨 기계를 사용해서 원단도 더 빨리 나오는 걸 확인했어요. 그만 가세요. 저는 더 이상 뵐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며느리라고 막대했었죠. 아, 어디 가서 그러지 마세요. 부메랑처럼 다시 자신에게 돌아올 테니까요. 그렇게 모든 게 정리되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죠. 저는 아이한테 혹시라도 제가 전 남편에 대해 안 좋게 말할까 봐 조심해서 말했어요. 아빠를 보고 싶어 했지만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전 남편은 저와 이혼 후 전화번호까지도 바꿨고요. 상간녀와 함께 이사도 갔어요. 아이나의 대로 좋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잊으려고 열심히 살았어요. 전 남편과 재산을 분할하면서 받은 돈과 위자료를 합쳐서 새로운 아이와 함께 살 집을 새롭게 꾸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익숙한 삶이 흘러가던 중 계절이 지나갔는데요. 그날은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서 발표회를 한 날이었어요. 명확히 기억나요? 아이를 안고 손을 잡고 외식을 하고 돌아오던 중 우리 집 앞 아파트 입구에서 전 남편이 거짓으로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이는 아빠를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워해서 아빠를 부르더니 이사가족인 것처럼 끌어안고 울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런데도 전 남편의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아이를 집 안으로 보내고 그대로 서서 전 남편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지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여기 사는 이유를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올 거면 좀 좋게 오지 꼬리. 이게 뭐냐, 여보 나 사기당했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구제불능이야. 나 좀 살려줘 아이야. 어떻게, 전 남편이 울면서 말했어요. 아주. 꺼이꺼이 울어서 그 소리가 아파트에 울리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쳐다보고 아주 애먹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상간녀가 애를 낳을 때쯤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갔대요. 남편 직업은 확실했으니까 그 정도 대출은 문제 없을 건데 문제는 애를 낳고 나서였습니다. 그것이 애를 낳고 도망갔어. 아, 알아. 나 만났을 때부터 다른 남자랑 양다리 걸친 거였어. 젊은 놈이랑 내가 집을 전세로 계약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월세라고 애나. 내 돈을 다 가져갔다고도 할 수 있어? 그 여자한테 돈을 다 빼앗겨서 이제 돈도 없고 엄마랑 아빠랑 싸웠는데 어떻게 집도 없고 돈도 없는데 엄마네 집에 가서 빌붙어서 살고 있다고. 그러면 어머니네 집에 가서 잘 사야겠지? 나는 왜 찾아왔을까? 나에게 뭘 원해서 왔는지 미안해.
내가 뭔가에 홀린 것 같아. 나 정말 그 여자를 좋아한 거 아니야? 아이가 생겼다고 해서 그런 거야? 진심이 아니었어. 부모님이 아이만 챙겨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가야 할 곳이 없어. 나 좀 받아주실 수 있을까? 그래도 내가 우리 정원이 아빠잖아. 미쳤어. 아니, 어떻게 염치 없게 그런 짓을 해놓고 이전 와이프를 찾아와. 한 번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꺼져. 어깨를 축 쳐서 돌아가는 그 남편은 그날이 마지막인 것을 알았다. 나중에 남편 동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연히 만났는데요. 그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따지면서 전 남편의 행방에 대해 물었어요. 지금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자기도 들었는데 전에 다녔던 회사는 아니고 어디에 있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는 앞뒤를 잘 생각해 봐야 해요. 감정적으로 기분에 따라 행동하면서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어요. 건설적인 미래를 상상했던 사람이 기분에 따라 노는 바람에 맞이할 최후입니다. 이제 막 새 학기가 시작됐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새로운 출발을 꿈꾸는 분들은 계획을 잘 세워서 꼭 기분에 따라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하는 바는 여러분이 계획을 이루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